네, 그럼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혹시 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자연어처리 팀에서 발표를 맡은 박희수라고 하고요. 제가 오늘 발표할 논문은 Senti-Prompt Sentimentology Enhanced Prompt Tuning for Aspect-Based Sentiment Analysis라는 논문입니다. 논문 발표에는 김수빈님, 신문종님, 조진웅님, 진명훈님, 황경진님이 같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논문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Aspect-Based Sentiment Analysis가 어떤 태스크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기존의 Sentiment Analysis 같은 경우에는 문장 전체를 인풋으로 넣으면 그 문장이 긍정인지 부정인지를 프레딕션하는 그런 태스크였는데요. 그것과 다르게 Aspect-Based Sentiment Analysis는 인풋이 문장으로 들어가면 그 문장 안에서 어떤 에스펙트와 그에 대한 오피니언을 찾고 그 오피니언이 에스펙트에 대해서 어떤 긍부정의 그 유무를 판단을 해주는 그런 태스크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장이 입력으로 들어갔을 때 에스펙트 두 개와 그에 대한 각각의 오피니언을 찾고 그의 오피니언이 긍정인지 부정인지까지 이 모든 것을 찾아주는 게 바로 에스펙트 베이스드 센티멘트 어널리시스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이 논문에서 사용하는 학습 방법이 프롬프트 러닝이라는 건데, 이 프롬프트 러닝은 그 최근에 이제 등장한 큰 그 프리트레이닝 랭귀지 모델을 어떻게 잘 활용할까 하는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나온 학습 방법인데요. 기존에 이제 언어 모델을 파인 튜닝 할 때, 이 파인 튜닝 할 때 태스크랑 프리트레이닝 할 때 태스크의 연관성이 떨어지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버트를 이제 프리트레이닝 할 때는 이 입력 문장에서 몇 개를 구멍을 뚫어 놓고 얘를 마스크 토큰으로 대체를 한 다음에 이 마스크 토큰이 어떤 단어로 대체가 되어야 되는지 그 마스크 필링을 하는 그런 태스크였는데, 이 버트를 파인 튜닝을 할 때 만약에 릴레이션 익스트랙션, 그래서 이 입력 문장이 이렇게 주어지고 이 두 개가 어떤 관계인지를 그 추출하는 그런 태스크에 대해서 파인 튜닝을 한다고 하면, 이때는 이제 마스킹 없이 그냥 이 입력 문장을 넣고 이제 각각 뽑아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프리트레이닝이랑 파인 튜닝의 이제 학습 방법에 이제 연관성이 떨어지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극복을 하기 위해서 프리트레이닝 한 방법과 파인 튜닝 한 방법의 그 방법 자체를 이제 일치시켜 주는 그런 방법이 이제 프롬프트 러닝인데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이 그 릴레이션 익스트랙션의 경우 이렇게 템플릿을 하나 만들어 놓고 이제 이 각각 이 하비에르 파스토레랑 아르헨티나를 다른 방법을 사용을 해서 이제 추출을 먼저 다 해 놨다고 하면, 여기다 얘를 이렇게 끼워 놓고 이 마스크 토큰을 이용해서 얘는 사람이고 얘는 출신이다 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트레이닝 방법을 프리트레이닝 방법과 유사하도록 이제 템플릿을 짜 놓고, 이건 이제 사람이 매뉴얼하게 짤 수도 있고 방법에 따라 다를 텐데, 이런 템플릿에 따라서 데이터를 바꿔주는, 학습 데이터를 바꿔주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요 표에서 이제 C랑 D를 보시면 기존에 이제 프리트레이닝을 하고 파인 튜닝을 하는 게, 이제 LM 모델을 프리트레이닝을 열심히 시키고 얘를 이제 클래시피케이션이나 태깅 모델을 할 때 이 LM 모델을 이제 바탕으로 해서 어떤 다른 레이어드를 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다른 레이어드를 새로 추가를 해서 약간 전혀 다른 트레이닝 방식으로 튜닝을 한 다음에 활용을 했다면, 이 프롬프트 러닝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던 LM 모델의 그 LM 모델을 그대로 사용하고 이 태스크에 맞게 이제 데이터를 변형을 해서 이제 학습을 시켜주는 그런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이 Aspect Based Sentiment Analysis의 프롬프트 튜닝 방식을 도입을 하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태스크를 총 이제 3개를 풀려고 하는데, 이게 기본적으로는 제가 말씀드린 이 각각의 애스펙트에 대한 센티멘트 어널리시스를 하는 건 똑같은데, 이제 데이터셋이 이제 옛날부터 나와 있던 게 좀 약간씩 포맷이 좀 달라요. 그래서 이 애스펙텀 익스트랙션 센티멘트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AESC라고 이제 약칭으로 분류되는 이런 태스크는 여기에 이제 애스펙트를 찾고 이 문장 내에서 이 애스펙트가 긍정인지 부정인지를 아웃풋으로 내는 그런 태스크가 이 AESC 태스크고요. 그리고 페어 익스트랙션은 이건 이제 긍부정이랑 약간 다른데, 여기에서 이제 오피니언을 찾아주는 그런 태스크예요. 그래서 문장이 들어가면 이 애스펙트와 그에 대한 오피니언을 찾아서 매핑해 주는 거. 그래서 얘는 그냥 익스트랙션만 해 주는 그런 태스크가 되겠고요. 그리고 트리플렛 태스크는 총 이 위에 거를 이제 합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애스펙트랑 오피니언을 찾고 그거의 긍부정까지 판단을 해 주는 그런 태스크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이렇게 인풋이 들어가면 얘를 그 프리트레이닝 방법에 맞춰서 이제 데이터셋을 바꿔주는 그런 아이디어인데, 이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먼저 그 앞서 이제 말씀드린 3개의 포뮬레이션에 따라서 아웃풋이 이제 조금씩 달라지는데, 먼저 이제 문장이 입력으로 들어가면 아웃풋은 첫 번째 AESC 태스크 같은 경우에는 그 애스펙트의 스타트 인덱스와 엔드 인덱스를 아웃풋으로 내뱉고 그것에 이제 긍부정 여부를 내뱉게 되고요. 그리고 페어 같은 경우에는 그 애스펙트의 스타트 엔드 인덱스와 오피니언의 스타트 엔드 인덱스를 아웃풋으로 출력을 하게 되고요. 트리플렛 같은 경우에는 이 위에 거를 합친, 그러니까 오피니언 인덱스까지 하고 그거에 대한 긍부정, 그래서 총 마지막에 5개의 아웃풋을 내뱉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태스크에 맞게 여기에서 어떻게 데이터셋을 변형을 시켜줄 건가 하는 이제 방법을 제시를 한 게, 처음에는 더랑 is를 고정을 시켜주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각각의 인덱스를,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만약에 이게 인풋이 문장이 굿스시, 그러니까 스시는 맛있는데 가격이 되게 비싸다라는 이런 되게 아주 심플한 그 문장이 들어왔을 때, 여기에서 이제 애스펙트랑 오피니언을 여기다 넣어주고, 얘네가 말이 되면, 그러니까 컨시스트하면 이 마스크에는 yes를 예측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 문장이 이제 inconsistent 하면 no를 예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데이터셋을 이렇게 그 만들어주고 얘를 이제 마스크를 예측을 하게 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yes인 경우에, 그러니까 이 문장 자체가 말이 되는 문장이다 했을 때, 만약에 이제 스시 is good 했을 때 이 스시 is good이 positive인지 negative인지를 이 아래 문장을 통해서 맞춰주게 됩니다. 그래서 this is를 고정을 시켜두고, 여기 마스크가 이 위에 이 문장이 긍정문이면 positive, 부정문이면 negative를 예측을 하도록 만듭니다. 또 다른 버전은 이 더랑 is를 고정을 시키는 게 아니고, 이 더랑 is 역시 어떤 LM 모델을 사용을 해서 이제 채워 넣는 방법인데요. 그래서 스시랑 뭐 하이가 주어졌을 때 이 P1이랑 P2를 LM 모델로 자동으로 생성을 해주고, 그 대신에 이제 물음표는 고정을 시켜두고요. 그리고 역시 여기도 this is를 고정을 시키는 게 아니고, 여기 P3 부분, 이거를 이제 LM 모델로 자동으로 생성을 해줘서 데이터셋을 생성을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학습 데이터 생성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제 그라운드 트루스로 주어진 트리플렛이 있을 때 얘를 잘 조합을 해서 이제 학습 데이터를 생성을 해줍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방금 거를 활용을 하면, 방금 그 스시굿 같은 경우를 이제 활용을 하면 거기서 이제 나올 수 있는 그라운드 트루스 트리플렛이 이제 2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시랑 굿이 있고, 스시가 에스펙트, 굿이 오피니언, 그리고 그에 대한 긍부정, 이렇게 이제 2가지 트리플렛이 있을 때 이 조합으로 이렇게
스시가 굿이냐 이렇게 나오면 얘 되게 문장이 컨시스턴트한 그런 문장이어서 yes. 그리고 긍정문이기 때문에 positive. 그리고 price is high 했을 때 얘도 문장 자체는 이제 컨시스턴트하기 때문에 yes. 그리고 부정문이기 때문에 negative. 이렇게 데이터셋을 만들어 주고요. 그리고 이렇게 교차로 랜덤하게 추출을 해서 더 스시 is high라고 했을 때 이거는 이제 inconsistent한 문장이기 때문에 얘는 no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this is 이 문장은 얘가 no가 되기 때문에 아예 성립이 되지 않아서 이제 그 부분은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또 이제 스팸 매니퓰레이션이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에스펙트나 이런 굿 같은 게 뭐 한 단어인 경우에는 이제 형용사를 이제 붙여준다든지 해서 굿스시로 여기를 이제 좀 조정을 해주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뭐 다른 랜덤하게 이제 뽑은 이런 하이 같은 게 왔을 때 이것도 이제 인컨시스턴트한 문장이기 때문에 노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냥 랜덤하게 뽑기도 하고 스팬을 좀 조정을 해서 데이터들을 생성을 해줍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가요? 네. 그러면 이제 이 방금 말씀드린 이 데이터 이제 생성을 통해서 만든 학습 데이터로는 인코더를 학습을 시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저희가 출력을 해야 되는 게 인덱스를 생성을 하고 거기에 그러니까 인덱스를 추출을 하고 이런 문장이 들어왔을 때 이제 스타트랑 엔드 인덱스 그러니까 를 뽑고 거기에 대한 이 긍부정을 판단을 하는 건데 이제 방금 저희가 이렇게 만든 이런 트리플렛에서는 이제 인덱스를 추출하는 걸 학습을 시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인덱스를 추출하기 위해서 먼저 센텐스를 인코딩하는 부분을 잘 학습을 시켜주기 위해 이런 데이터들을 생성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아웃풋을 보면 인풋이랑 아웃풋을 간단하게 보면 인풋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온전한 인풋 센텐스를 X로 넣어주고 얘를 이제 앞서 저희가 만든 그런 태스크에 맞게 변형한 그런 부분을 이제 뒤에다 붙여줍니다. 그래서 여기 마스킹 되어 있는 부분에만 이 인코더가 이제 yes랑 긍부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클래시피케이션을 해주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프롬프트 로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기본적인 저희가 많이 봤던 소프트맥스 레이어를 통해서 이제 5개 중에 하나의 클래스를 맞추도록 학습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이제 좀 더 이제 레프레젠테이션을 좋게 하기 위해서 이 프롬프트 인코드를 따로 줍니다. 그래서 여기 프롬프트 인코드라는 거는 이렇게 전체 인풋이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 뒤쪽에 붙는 부분의 인코딩을 약간 다른 방법으로 이제 더해주는 건데 이렇게 이제 인풋이 들어가면 여기 P1, P2, P3, P4 여기가 이제 저희가 생성해주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이제 인코딩을 이 ByLSTM을 가지고 해서 가지고 와서 이 K가 1이라면 이제 0부터 1까지 그리고 1부터 뒤쪽 그러니까 이 부분까지를 컨캣을 해서 MLP 레이어에 태운 다음에 이제 인코딩을 하나씩 뽑습니다. 그래서 전체 이제 트레이닝 모델을 보면 바트 인코더를 사용을 하는데요. 그래서 바트 인코더에 이제 전체 이 인풋 X랑 뒤에 이제 컨캣으로 붙여준 새롭게 만든 센텐스들을 붙여주고 그리고 이 방금 설명을 드린 프롬프트 인코더로 이 P1, P2, P3, P4에 대해서만 히든 레이어를 다시 구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인코더에 태운 인코더를 이제 거친 아웃풋에서 요 마스크드 토큰에 대해서 이제 클래시피케이션을 해주고요. 전체 이제 모델은 이렇게 학습이 되고 이 모델을 학습하는 이유는 여기 이 바트 인코더를 학습을 하기 위한 거고요. 그래서 실제 인퍼런스에서는 이 모델이 쓰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인퍼런스 시에는 인덱스를 추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이 센텐스를 잘 인코딩할 수 있게 이런 포뮬레이션을 통해서 이제 학습을 시켜주고요. 그러면 이제 인덱스를 어떻게 추출을 하느냐? 얘는 이제 다른 제너레이션 프레임워크를 통해서 추출을 해줍니다. 앞서 그 트레이닝 방식으로 학습을 시킨 바트 인코더를 가지고 와서 이번에는 이제 인풋 문장만을 넣어줍니다. 그래서 인풋 문장을 넣어주고 그리고 이제 얘를 이제 인덱스 제너레이터를 통해서 그 스타트랑 엔드 인덱스를 각각 구해줍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예시를 보시면 에스펙트가 스시고 이 스시에 대한 어피니언이 굿인데 그래서 에스펙트 인덱스, 스타트 인덱스 그리고 엔드 인덱스가 2가 되니까 이제 스시를 말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스시를 뽑고 그 다음에 이제 어피니언 인덱스의 스타트와 엔드 인덱스를 이제 인퍼런스를 하게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인덱스 제너레이터로 한번 생성한 애를 다시 인풋으로 사용을 해서 바트 디코더에 넣어주고 이 디코더로 출력한 애를 다시 이제 제너레이터에 또 태운 다음에 이제 그 포지티브 네거티브를 인퍼런스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제 인퍼런스 시에는 인풋 문장을 넣고 이제 바트 인코더로 학습시킨 바트 인코더로 인코딩한 x를 인덱스 제너레이터에 넣어주고요. 그리고 이 인덱스 제너레이터에 넣어준 걸 다시 디코더의 인풋으로 넣어서 이 디코더에서 이제 생성한 거를 합쳐서 폴라리티를 구해주게 됩니다. 여기서 나오는 인덱스는 다 그 숫자의 형태로 나오는데 그래서 폴라리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숫자의 형태로 나오게 돼요. 이 숫자는 이 문장 전체 길이 안에 들어오면 이게 인덱스를 뜻하는 거고 그 문장 길이의 밖에 이렇게 4개 문장 길이가 4라고 했을 때 이 뒤에다가 이제 5, 6, 7을 붙여서 이 밖에 넘어가는 애들은 긍부정의 인덱스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디코딩 알고리즘을 보면 이제 그 폴라리티가 나올 때까지 이제 계속해서 어펜드를 시켜주고, 그러니까 나온 인덱스들을 계속 어펜드를 시켜주고, 이 6 같은 경우에는 이 문장의 범위를 넘어갔기 때문에 얘를 이제 끝으로 해서 다시 다시 얘를 이제 새로, 그러니까 여러 개의 그 에스펙트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얘를 계속해서 반복을 해주는 그런 디코딩 알고리즘입니다. 전체를 보시면 인코더는 이렇게 그 저희가 마스킹 트레이닝 방법에 맞게 바꿔준 데이터셋으로 학습을 시키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트레이닝 시킨 인코더를 가져와서 얘로 다시 인덱스 제너레이션을 하는 그런 제너레이션 프레임워크 이렇게 2개의 모델이 이제 각각 존재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여기 각각의 이제 로스에 가중치를 두어서 이제 전체를 다 같이 학습을 시키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가 모델 학습 부분이었고요.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혹시 들리시나요? 네, 들립니다. 네, 오랜만에 들어서 잘 듣고 있습니다. 여기 인코딩 하는 게, 네. 이게 길이가 제한되어 있을 텐데, 뒤에다가 이렇게 프롬프팅 하는 그런 인코딩을 더 뒤에 때려 박으면은 이게 문장 길이가 되게 제한적일 것 같은데, 맞나요? 근데 이 태스크 자체의 문장이 그렇게 길지가 않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뒤에 컴캣을 시켜주는 애도 이 P1, P2, 이따 좀 실험에서 좀 나오긴 할 텐데, 이 P1, P2의 길이가 최대 각각 2까지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문장이 아무리 길어져도 10에서 20 사이가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이. 그리고 이 앞에 문장도 이제 긴 문장이라고 해봤자 그 태스크의 데이터셋 자체가 긴 문장이 많이 없어서 그런 랭스에 관한 좀 제한에 대해서는 이렇게 언급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앞에 X에도 이렇게 문장의 시작과 끝을 구분하는 토큰은 들어가 있나요? 지금 네네. 그림에는 있죠. 네네네. 그 조금 뒷장으로 다시 가서 좀 볼 수 있을까요? 전체를 보여주는. 그러면 여기서 인코더가 학습을 한
모델은 뒤에서는 인덱스 제너레이팅을 해준다고 하는데 네. 그 학습한 그러니까 파인 튜닝으로 하면서 학습한 모델이 결국은 인덱스 제너레이팅을 학습하는 건가요? 네. 결국에 이제 최종 출력은 인덱스 제너레이터에서 나오는 거고요. 네. 그래서 저도 이게 되게 많이 헷갈렸는데 이 부분을 학습을 시켰지만 얘로 나중에 긍부정을 예측을 하는 건 아니고 그쵸. 얘는 이제 인코더를 학습을 시키기 위한 용도고 최종적으로는 얘를 사용하기 위해서 학습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실제 모델은 그 가운데 있는 그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이 모델 역할을 하겠네요. 그러면. 가운데 있는 그러니까 어쨌든 인코딩 했으면 어디 모델에 태울 텐데 그 모델이 바트 모델이 아니고 그러면 여기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인가요? LSTM 붙어 있는? 아니요. 요것도 인코더를 이 트레이닝을 할 때 이제 도와주기 위한 용도 정도이고 뭐 바트 모델은 그대로 들어가 있겠네요. 그러면. 네. 제가 지금 방금 하신 질문 잘 이해를 못 했는데 그러니까 그 텍스트를 인코딩 했어요. 하고 이제 모델에 넣잖아요. 어쨌든 모델에 넣어야 뭔가 그 레프레젠테이션이 나올 텐데 그 모델은 바트 인코더에다가 지금 요 멀티레이어 퍼셉트론 플러스 렐루 요 뒤에 요 뉴럴 네트워크가 붙는 거죠. 그러면은 그 바트 인코더의 인풋으로 이 문장 전체가 들어가게 되는데 그중에서 이렇게 빨간 애로 칠해진 애만 얘의 아웃풋으로 대체를 시켜줘서 들어가는 거고 이 그럼 바트 인 학습은 어디서 돼요? 이게 뉴럴 네트워크가 어디서 학습을 하고 있어야 될 텐데 그러면. 그러니까 전체 다 학습을 시켜주는 부분이에요. 이 바트 인코더도 그쵸. 네. 바트를 가져오고 그쵸. 얘도 그쵸. 학습이 되고. 네. 그러면 요거 인덱스 제너레이터가 이제 숫자를 뽑아줄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숫자를 뽑으면은 그 인덱스에 이제 문장이 들어온다고 하니까 그럼 단어들을 이제 알려줄 거고. 그러니까 여기서 좀 잘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인덱스가 예를 들어서 뭐 굿스시 뭐 굿스시 is high 뭐 이런 식으로 문장이 들어왔으면은 인덱스가 1, 3이다. 그러면은 굿이랑 is가 이제 단어로 선택이 될 거고 그 네 맞아요. 다음이 이게 긍정, 부정 거기서 나온다는 건가요? 그럼 뭐 굿이면은 포지티브고 is면은 뭐 뉴트럴이고 약간 이런 거죠? 네 맞아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맞습니다. 프롬프트 인코더는 여기에서 같이 학습이 되는 부분인데 네 여기 이 LM 이 레이어 자체는 여기에서 이제 랭귀지 모델 로스를 사용을 해서 그 학습될 때 같이 로스로 이제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요렇게 이게 이제 랭귀지 모델 로스를 나타낸 거고요. 여기에서 나타낸 바꿔준 그 히든 레이어를 이제 넣어줬을 때 랭귀지 모델 로스까지 같이 계산을 해가지고 학습을 시킬 때 같이 학습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실험 부분을 설명을 드리면 실험은 3가지 버전을 가져와서 이제 학습을 시켰는데 사실 3가지 버전이 같은 데이터셋을 이제 얼마나 튜닝을 했는지에 따른 그런 버전이어서 거의 이제 소스는 같은 데이터셋을 사용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첫 번째 버전은 이제 이 쓴 논문에서 가져와서 그냥 그대로 갖다 쓴 거고 그리고 두 번째 버전은 첫 번째 버전에서 좀 없는 그 문장 내에서 존재하는데 이제 빠져있는 트리플렛을 이제 사람이 직접 채워 넣은 부분을 갖다 썼고요. 이거는 이제 다른 논문에서 얘를 수정을 한 버전이 있어서 걔를 두 번째 버전으로 갖다 썼고 그 세 번째 버전은 이 논문에서 이제 얘를 다시 수정을 한 부분인데 역시 여기 두 번째에서 수정은 했지만 좀 빠져있는 트리플렛을 추가를 하기도 하고 어떤 그 오피니언 같은 경우에는 부사가 포함된 경우 그러니까 이 데이터셋을 보면 뭐 without 아니다. 요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 이제 last as 뭐 이런 거나 이렇게 부사가 포함되어 있거나
얘는 없는 애를 추가한 경우고요. 뭐 예를 들 게 여기 없을까 싶은데 없는 것 같네요. 그래서 기존에 이때 논문에서 부사가 포함됐다 안 됐다 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 일괄적으로 이제 포함을 시켜줬고요. 그리고 대명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예 그냥 그 트리플렛이 잘못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서, 그러니까 그 아마 어노테이션 하는 사람이 어떤 대명사가 어떤 명사를 지칭하는지 이제 헷갈려서 잘못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를 이제 고쳐주고 하는 방법으로 이제 수정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뭐 예시를 보시면 이 경우에는 이제 문장이 되게 길어서 두 가지의 트리플렛이 나올 수가 있는데 원래는 하나만 있어서 이제 얘를 수정을 해줬고, 그리고 이 경우에는 사실 거의 다 같은 거를 또 칭하는데 이제 세 개로 불필요하게 나눠져 있는 경우가 있어서 걔를 하나로 통합을 시켜두든지 해서 이제 수정을 해줬다고 합니다. 그 리절트는 그냥 모든 데이터셋에 대해서 여기에서 제안한 방법이 가장 좋았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여기 이거 14라고 이렇게 써 있는 거는 찾아봤더니 그냥 2014년에 나온 데이터셋이고, 얘는 15년, 16년에 나온 데이터셋이라서 이제 뭐 특별한 의미는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실험을 보면 여기 두 개, 그러니까 이게 이제 데이터 첫 번째 버전, 두 번째 버전에서 한 것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괄적으로 이 논문에서 제안한 모델이 성능이 엄청 좋았어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데이터셋에 대해서 실험을 한 걸 보면 조금 약간 들락날락하고, 이제 14년도에서 그에 나온 데이터셋에는 이제 베스트 퍼포먼스를 보여주지 않았는데, 약간 좀 제가 봤을 때 좀 애매했던 거는 이 십자가랑 샵 표시가 되어 있는 거는 얘네들이 직접 실험을 하지 않고 기존에 있던 논문의 그 결과값을 그대로 가져다 쓴 경우예요. 그래서 이 테이블 위에 있는 거 두 개 같은 경우에는 그 기존에 있던 결과를 그대로 하고 자기네들이 이제 새로 학습을 해서 추가한 경우인데, 그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게 이 논문에서 한 결과가 되게 좋았는데, 마지막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이 논문에서 만든 데이터셋이다 보니까 아예 이제 베이스라인에 대한 실험도 새로 다시 하게 됐는데, 그 경우에는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14년도 버전 같은 경우엔 좀 뒤처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아마 이제 얘네들에 대해서 좀 검증이 필요하지 않나 좀 싶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마지막 데이터셋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그 소타를 이 논문에서 달성을 했기 때문에 되게 의미 있는 결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긴 문장 같은 경우에는 답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긴 문장에서 3개의 답이 나올 수 있는 경우에 그라운드 트루스가 이렇게 3개가 있는데, 기존의 그 모델들은 하나만 맞추거나 2개까지는 맞췄는데, 이제 여기 논문에서 제안한 거는 3개를 맞췄지만 그라운드 트루스랑 똑같이 맞추진 않았고, 그 대신에 이제 거의 비슷하게, 원래 그라운드 트루스는 2BG인데 얘는 이제 좀 거기에 더 나아가서 이제 인덱스를 끄는 경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비슷하게 맞췄다라는 거를 이제 얘네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근접하게 그 여러 개의 답을 잘 찾아낸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퓨샷 러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데이터셋에서 10%만 뽑아내서 트레이닝을 시키고 그거의 성능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한번 테스트를 해본 건데, 그 트레이닝 데이터셋에서 10%씩만 뽑고 이걸 5번 반복해서 얘를 이제 에버리지를 해서 성능을 측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베스트의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이 15, 16에서는 좀 약간 베스트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거의 높은 성능을 보여줬다고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른 분석 방법은 앞서서 이제 매뉴얼하게 디자인한 문장을 써서 학습을 시킬 때랑 이제 자동으로 문장을 완성을 시켜서
학습을 시키는 방법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게 더 좋은가를 얘네가 이제 테스트를 해 봤어요. 그래서 이 L 같은 경우는 여기 그 스시 앞에 들어가는 이 부분, 스시와 하이 사이에 들어가는 이 부분에 랭스 길이를 이제 무조건 다 똑같이 고정을 한다고 가정을 하고, 그래서 이 랭스를 1, 2, 3으로 바꿔가면서 이제 문장을 생성을 해서 테스트를 해 봤는데요. 여기에서 보면 이 N 1, 2, 3일 때 각각 데이터셋에서 어느 정도 성능이 나오는지를 테스트를 한 건데, 어떤 N이 좋은지는 이제 데이터셋마다 좀 차이가 커서 이거를 특정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이제 매뉴얼하게 학습을 했을 때, 매뉴얼하게 생성하고 학습을 했을 때랑 비교를 했을 때는 무조건 더 이제 생성한 부분이 성능이 좋게 나온 거를 확인을 해서,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토큰 개수가 성능에 좀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문장에 이제 트리플렛이 여러 개일 때 베이스라인이랑 비교를 했을 때 무조건 이제 멀티 트리플렛을 가진 문장만 가지고 와서 이제 그 성능을 측정을 했을 때는 보시면 베이스라인에 비해서 제안한 논문이 다 그 성능이 좋게 나왔다. 특히 프레시전이 되게 높게 나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실험은 인밸리드 프레딕션 어널리시스인데요. 이 부분은 아예 이제 인덱스 제너레이터가 그 시작이랑 엔드 인덱스를 인밸리드하게 유효하지 않게 그렇게 생성을 한 경우를 말을 하는데, 이제 랭스가 아예 랭스 자체를 틀리게 예측을 하거나 아니면 아예 순서를 바꿔서 예측을 하거나 그런 경우만 따로 뽑아내서 에러율을 측정을 했는데, 그 경우에도 이제 기존의 베이스라인 모델에 비해서 이제 에러율이 다 떨어진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대신에 이제 16 같은 경우에만 여기 오더 같은 경우에 에러율이 높아졌다고 확인을 했지만, 그래도 나머지 거의 모든 데이터셋에 대해서 더 좋은 성능을 보였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험은 여기까지였고, 혹시 질문 더 있으신가요? 네, 발표는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요. 네,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